최근에 분양을 하고 있는 블랑서밋 74와 앞으로 분양을 하려는 웨이브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판이냐 미분양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실제로 입주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것이 완판이 되느냐 미분양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것은 굉장히 큰 갈림길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약한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면은 기분 나쁘죠. 완판이 되면은 또 기분이 좋아질 거고, 여기에 따라서 내 자산 가치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블랑서밋 74 웨이브시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언급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여러 가지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꼭지 다 말씀드렸죠. 이 날짜. 그래서 여기서 더블 하나로 올라가서 무너진다. 그 다음에 이 날짜가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9월달까지 하락한다고 했죠. 그래서 9월달까지는 주식을 갖고 있지 마라. 이게 마지막 최저가가 9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거 보시면 나와 있죠. 9월 30일. 예, 31일. 네, 여기 아니네. 앞이네요. 9월 30일. 여기인데, 여기네요. 9월 30일 마지막 날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턴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죠. 네,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도주가 뭐가 되냐 그랬죠. 네,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주도주는 삼성전자는 절대로 주도주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차가 주도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조금 형태가 좀 다릅니다. 왜 좀 다릅니까? 네, 이미 전고점을 벗겼죠. 네,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이가 다르게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네, 신고가를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이게 주도주와 주도주의 차이입니다. 주도주는 어떻게 돼? 하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주도주 개념을 보라고 했습니다. 주도주. 부산이 왜 못 오릅니까? 부산. 서울은 올라가요. 근데 부산은 죽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도주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도주가 있는 시장은 그 주도주 하나 때문에 다 끌고 올라갑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부동산에서는 풍선 효과라고도 합니다. 순환매가 계속 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도주가 없으면은 시장을 리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절대로 주도주가 될 수 없다는 논리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피해야 할 종목들도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 계속 제가 피하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산을 이렇게 만드는 종목이 있습니다. 산. 이 산이 완성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도달하면 산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거의 원위치를 다 돌아와요. 원위치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여기 물리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조건 팔을 했죠. 반토막 난다. 반에 반토막 난다. 산을 만들면 왜 종목이 못 올라갑니까? 전부 다 물량입니다. 이게 다 물량이에요. 물량. 악성 물량입니다. 물량. 여기 있는 물량들이 전부 다 물량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한 2만 얼마입니까? 근데 이 선까지는 다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다른 종목들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만들었던 종목들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위치 다 돌아가요. 원위치 다 돌아가죠. 큰 산을 만들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산을 안 만듭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단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파동을 계속 만든다고 했죠. 여기 있는 모든 이 가격들은 뭡니까? 이게 악성 물량이란 겁니다. 그래서 산을 만드는 종목은 무조건 피하라. 그래서 나중에 산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모든 종목이 그렇지 않지만 부도로 갑니다. 부도. 왜 근데 부도가 나기 전에 종목들은 왜 이렇게 띄우게 되는 거죠? 큰 산을 만들죠. 네, 여기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기 전에 띄워가지고 팔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대주주도 있을 거고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세를 띄우지 않으면요, 탈출 못합니다.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을 늘리고 시세를 한번 띄워야지 여기서 이제 매매 회전율이 늘기 때문에 물량을 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논리를 잘 보셔야 된다 라고 다 이렇게 언급을 다 드렸고, 그래서 주도주의 개념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현대차가 주도주가 되고,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네, 대형주를 거래해야 됩니다. 대형주. 항상 대형주를 거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잡주 거래해요. 잡주. 에코프로 같은 뭐 잡주 이런 거 자꾸 건드립니다. 소형주, 중형주. 이건 안 오릅니다. 주도주가 안 돼요. 자,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상복합은 절대로 주도주가 안 된다고 했죠. 부산의 주상복합은 절대로 주도주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거는 뭐죠? 면적이 작죠. 같은 평수라도 자기 면적을 다 못 찾아 먹는다고 했죠. 같은 34평이라도 어떻습니까? 같은 아파트 34평, 주상복합 34평이라도 평수가 다르죠. 공용 면적 빼고 나면은 아파트는 전부 다 자기 평수예요. 34평이 한 26평 정도는 자기 평수죠. 공용 면적 빼고. 주상복합은 안 그렇습니다. 다 잘려나갑니다. 그래서 4평에서 5평, 34평 같은 경우 50평, 60평은 15평 정도가 작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주상복합은 절대로 주도주가 안 된다는 논리 여러분들 보시고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을 골라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주도주가 고를 때는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걸 흔들리면 안 돼요. 파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15만 원이죠. 15만 원 부근에서는 눈 감고 살아. 네. 그리고 현대차 무조건 전고점 돌파하고 주도주가 된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뭐예요? 대형주가 수혜를 받습니다. 소형주는 수혜를 안 받아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 네, 무슨 어떻게 성장률이 높아진다, 금리가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다 여러분들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네가 뭘 아냐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그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다 시세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꼭지를 찍는다고 했고 3,500만 원에서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 걸린다고 했죠. 한 번 더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 3,500만 원은 무조건 기여하라 그랬죠. 내려가는 과정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고점을 살짝 벗긴다고 했죠. 일단 전고점 근처로 가거나 못 미치거나 어쨌든 여기서는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어디까지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2천만 원대까지. 2천만 원 부근. 그 다음에는 시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세가 내려간지 올라간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시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량을 탄다고 했죠. 물량.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제 뭐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관 투자가 될 수 있고, 네 이런 세력들이 물량을 틀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시세에 파동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파동이 없기 때문에 이거 건들 필요 없어요. 그럼 그 다음 행보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그 다음 행보는 우리가 주포로 갑니다. 주포의 행보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의 행보는 이거 왜 안 되지? 예,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다음 목표가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2,600만 원입니다. 2,600만 원. 2,600만 원 무조건 깨러 갑니다. 1차 목표치입니다. 이거 하락 목표치, 1차 목표치. 그래서 이것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1억이 다시 올라갔네, 뭐 어떻게 되네, 여기서 뭐 안 빠지네, 뭐 올라가네,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됐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재료는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2,600만 원은 무조건 붕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숏포지션, 롱포지션 가질 필요 없다. 이거는 신경 끄시면 됩니다. 여기서 숏포를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는 것다. 네,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링 시키고 나서 네, 지금 마진콜이라고 하죠. 오링 시키고 나서 2,600만 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를 건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재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0입니다. 0. 그리고 이건 2007년도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2007년도 스마트폰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4년 후라고. 우리가 지금 2년쯤 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년 정도 아직 안 됐는데, 예, 그래서 2년 전 9월 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는 남았습니다. 2년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년 3개월. 이 안에 이 비트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영원으로 갑니다. 영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양자 컴퓨터는 지금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비싸죠. 양자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 다 어떻게 돼? 해킹됩니다. 해킹. 비트코인 자체는 너무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해킹 다 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탈출하는 게 정답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웨이브시티하고 지금 그 같이 언급해서 드릴 겁니다. 블랑서밋 74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모델하우스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자,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분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완판이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네, 입지를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가 될 것 같아요. 입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꼭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장성, 미래죠, 미래.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절대로 여러분들 미래 보시면 안 돼요. 부동산은. 미래는 절대로 보시면 안 된다. 무엇만 보라고 했죠? 현재만 보라고 했죠. 현재가. 현재 가치. 현재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미래를 보고 앉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재는 이렇는데 미래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한다. 미래를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예, 이 부류들은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래서 어떤 사기꾼들이냐 보면은 첫 번째가 기획부동산이에요. 기획부동산이 물건 팔아먹을 때 쪼개서 팔아먹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미래가치죠. 미래가치. 미래가치를 항상 얘가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분양업자입니다. 분양업자. 이것이 좋든 안 좋든 팔아먹어서 MGM 받아먹는 분양업자들이 항상 미래가치 떨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부동산의 미래를 따집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현재만 보면 돼요. 현재. 딴 거 없습니다. 현재를 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네, 공장, 웨이브시티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항만 이런 시설이 있다가 이것이 아파트로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변하는 곳. 이거 시세 안 오릅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시세 안 올라요.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완판이 되든 미분양이 되든 상관없어. 완판이 됐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올라야 되잖아. 피가.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 가격 안 오릅니다. 마피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건설사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업무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막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은 적이 없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맨날 하고 다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공장이 있던 곳과 항만이 있던 곳은 시세가 안 오른다. 분양이 될 완판이 될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고 안 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게 뭐죠? 네, 결정적인 것 마찬가지도 웨이브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웨이브시티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여기 한진 CY 부지예요. 네, 여기는 중공업 지역이라고 하죠. 주로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항만 이런 공장지대는 옆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죠. 네, 이런 시설들이 막 줄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분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양을 받든 완판이 됐던 그 다음이 문제가 뭡니까? 그 다음이 순서가 뭐냐? 마피가 된다는 거예요. 마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자, 여러분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웨이브시티라든가 이제 블랑서밋 74도 마찬가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공장이 있던 곳,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금 웨이브시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왜 시세가 안 오릅니까? 왜 미분양이 되고 분양이 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왜 지금 마피가 나옵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정주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정주 여건. 여러분들 아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논밭이에요. 공장이거나 논밭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이제 보시면 택지 주고 해서 미국 보상을 주고 해서 만들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어. 여기가 단지를 만드는 곳이 뭡니까? 신도시가 되겠죠. 신도시. 아니면 뭡니까? 여기는 혁신도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혁신도시. 아니면은 지금 사전 협상 사전 기업 있죠. 네, 이거를 해서 지금 또 한지 CY 부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어. 문제는 정주 여건이 안 됩니다. 정주 여건이 뭡니까? 인프라죠.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이 인프라를 만드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50년이에요. 50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공장지대가 있는데 인프라가 만들어지는데 50년이 걸린다고 했죠. 50년.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네, 근처에 달려가서 지하철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버스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 여건이라는 것은 지하철과 버스 이런 부분에서 가깝게 있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후에 이때 신축 아파트 만들어지면 그때 그렇게 좋아진다며 북한이 그렇게 좋아지면요 50년 후에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든지 그때 만들어지는 신축 아파트 사면 됩니다. 미리 들어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정주 여건 전부 다 정주 여건입니다. 이 정주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신도시와 혁신도시 대부분 모든 곳들은 아니겠지만 해당이 안 되겠지만 공장지대, 농업지대가 안 되는 겁니다. 피가 안 올라요. 시세가 안 오릅니다. 입주하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교육 인프라죠. 대형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편의시설 여러 가지 교통시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거 바로 정주 여건이죠. 정주 여건. 이 정주 여건 개선하는데 50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슨 신도시 만들고 뭡니까? 혁신도시 만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한지시와의 부지 있어요. 학원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이 공장지대를 또 건너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있지만 여기서 뭐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서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블랑서밋도 마찬가지예요. 평당 3,100만 원. 여기가 지금 이제 분양가 3,100만 원인데 여기는 제가 볼 때 2,30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2,300을. 2,300을 넘어가면 다 미분양입니다, 이게. 근데 잘 모르는 호구들이 여기도 갈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저는 그걸 호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3,100만 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테넌바움 있었죠, 테넌바움. 여기에서는 모든 지금 유튜버들이 가갖고 샴페인 터트리면서 이걸 완판된다고 떠들었을 때 부산에서 저 혼자만 이거는 100% 미분양이라고 했습니다. 테넌바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저 혼자 유일하게 대한민국 최초, 전 세계 최초로 100% 미분양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제 지난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만 비난 댓글이 다 달렸습니다. 100% 미분양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블랑서밋도 마찬가지고 뭐 100% 미분양이 될지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웨이브시트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미분양이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뭐다? 마피라는 거다. 마피. 시세가 떨어진다. 네, 손에 뭐 몇천이 되든 몇 억이 되든 여러분들이 선택이 문제죠. 그리고 이제 블랑서밋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거를 집중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단적으로 하이엔드라는 아파트가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느냐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117 타입입니다. 117제곱미터인데 창호를 보세요. 창호. 물론 여기가 우리가 보시면은 아쿠로 서울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지만 여의도 블라이튼이 있습니다. 이게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아쿠로 서울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지만 거실이 너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창호를 통창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라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위아래 사이즈예요. 위아래 사이즈. 근데 지금 블랑서밋 74를 보시면은 창호가 왜 작습니까? 이거 왜 작은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 건설사에서 지금 뭐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니까 풍향이 어떤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안 믿습니다. 부동산 이 3년 정도 뭐 3년 이상 네, 뭐 풍어를 읊는다. 강아지도 뭐 서당께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그 정도 여러분들 한번 사이클 몇 번 지나고 나면 압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이거는 138제곱미터인데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왜 공간을 두었냐? 이유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창호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창호.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렇습니다. 창호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하고 무슨 리베이트를 받든지 해서 뭐 창호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파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의 창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아파트에 먼저 설계를 하고 아파트를 이제 설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뭡니까? 층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창호를 선택하죠. 순서가 당연하잖아요. 층고가 여기는 이제 천정고가 2.6입니다. 2.6m면 2.6m에 맞는 창호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대우건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뭐 이쪽에 좀 창호를 선택하는 팀에서 창호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2.6m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번복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뭐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뭐 업체랑 짝짝꿍이 된지 모르겠는데 이걸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돈도 뭐 물려줘야 되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은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지금 최근에 지금 또 입주를 한 곳들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곳들 이곳입니다. 이 브라이튼입니다. 여의도 브라이튼인데 브라이튼 여의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갈라져 있죠. 측면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 이 거실 창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끝단이 있습니다. 끝단. 창호의 끝단과 벽면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 여기 끝단이 있죠. 우리가 지금 밑에서 보니까 이게 좀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요 벽면하고 벽면의 끝 마감하고 창호의 끝 마감이 있습니다. 이게 동일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벽이 이렇게 있겠죠. 벽이 있으면 창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끝단의 마무리가 끝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 창호 있습니다. 창호의 유리 끝이죠. 유리 끝이 아니면은 창호를 좀 더 키운다 그러면은 이 벽면의 끝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이게 개방감이 커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는
아파트에 층고 2.6m를 올려놓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창호를 먼저 선택하고 아파트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클린룸입니다. 클린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아파트에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네, 층고도 물론 중요하고 주차 시설도 주차 대수도 중요한데 싱크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싱크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엘리베이터 개수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뭐죠? 클린룸. 제가 항상 이걸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진짜 아파트를 요즘에 20층 이상 아파트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싱크뱅과 클린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들고 분리수거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봉투 들고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못 합니다.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일부 아파트 싱크뱅이나 클린룸이 없는 아파트는 비상 아파트입니다. 지금 비상엘베라고 합니다. 비상엘베를 통해서 무슨 음식물 쓰레기 들고 가라, 냄새 나니까 종량제 봉투 들고 가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의 아파트도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이거 클린룸과 싱크뱅은 이거 만드는데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세대당 분담하는 돈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이렇게 문외한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싱크뱅과 클린룸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블랑서밋 74는 클린룸이 없어요. 클린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하이엔드 아파트인지 창호는 이따구로 만들어 놓고 분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서 풍향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창호로 만들어야 되죠? 좋은 창호, 고급 창호로 끼우면 되잖아. 분양가 3,100만 원 받아놓으면서 더 튼튼한 창호로 끼우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정주 여건이 되지 않는 공장지대, 중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것이 더 시세가 올라야 되겠죠, 시세가 올라야 되는데, 다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이 올라야 되는데, 주상복합은 해안일선 말고는 사실 투자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광안대교, 광대뷰 정도에 있는 해안일선 아파트에 주상복합 외에는 사실을 건들면 안 됩니다. 뭐 중동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건들면 안 돼요. 사실은 나중에 시세가 다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준신축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세 다 뽀록납니다. 그래서 시세는 무엇입니까? 자, 내가 100이라는 가격에 샀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150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110이라든가 120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종목들, 정주 여건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완성이 되지 않는 이런 공장지대, 항만지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만들어졌을 때 분양도 쉽지 않지만 그 다음에 시세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주로 마피가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하시고 투자에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단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항상 저를 비난하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다른 얘기 다 주셔도 좋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무슨 까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뭐 어떻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방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에롤리스트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